가장 뛰어난 사냥꾼이자 세상에 병을 퍼뜨리고 다니는 약탈자이며 수많은 생명을 앗아가는 녀석이 있습니다. 바로 모기죠. 인간을 화나게 하고 공격하고 또 가렵게 만들죠. 하지만 우습게도 모기는 자신이 킬러라는 사실을 모릅니다. 매년 전 세계적으로 7억 명의 사람들이 모기가 옮기는 병에 전염됩니다. 이들 중 300만 명이 사망하죠. 이 숫자는 계속 늘고 병은 점점 더 번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모기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셈이죠. 이 무서운 적을 연구하는 것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모기는 피에 굶주린 적입니다. 모든 모기가 병을 옮기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겨우 10%의 모기만 그렇습니다. 하지만 모든 모기는 파리과에 속합니다. 따라서 중요한 점들을 모두 닮아있죠. 한 쌍의 날개와 가늘고 긴 다리는 이 은밀한 침입자가 공기 중에서 그리고 인간의 팔 위에서 이동하기 편하게 해줍니다. 가끔 실수도 하지만 대개 모기는 아주 조용히 내려앉습니다. 게다가 유사시엔 어느 방향으로나 자유롭게 날아오를 수 있습니다. 모기는 무지갯빛 비늘에 쌓여있으며 1초당 600회의 날개짓을 합니다. 벌새보다도 10배나 빠른 속도입니다. 모기가 특유의 윙윙거리는 소리를 내는 건 이 때문이죠. 사냥감을 물색할 때 모기는 지그재그로 납니다. 가까운 거리 내에선 거의 속력을 내지 않습니다. 최고 속도를 해봐야 시속 0.5마일에 불과합니다. 대개의 모기가 서식지 주변에서 활동하는 반면 어떤 녀석들은 집에서 15마일이나 되는 곳까지 원정을 갑니다. 하지만 모기의 평균 수명은 기껏해야 일주일 정도입니다. 모기들이 살아가기 위해 주로 먹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당분이 풍부한 식물의 꿀이죠. 모든 모기는 다 자랐을 때 제일 먼저 식물의 꿀을 먹습니다. 모기가 땅 위를 기어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 다리 끝마디에 달린 모기의 감각기관은 맛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탄수화물을 감지하고 꿀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모기가 식물의 꿀만 먹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것도 먹죠. 피, 사람의 피. 그러나 사람을 무는 것은 암컷 모기뿐입니다. 암컷 모기만이 피에 굶주려 있습니다. 암컷 모기가 흡혈을 하는 이유는 생식을 위해서죠. 피는 암컷 모기의 난자가 자라기 위해 꼭 필요한 영양분인 단백질을 공급합니다. 먹잇감을 찾아내기 위해서 암컷 모기의 감지기관은 아주 놀라울 정도로 진화해왔습니다. 비정상적으로 큰 눈은 수백 개의 작은 렌즈로 이루어져 있는데 먹잇감의 움직임을 재빠르게 감지하기 위한 것이죠. 촉수는 인간의 코와 같은 기능을 하는 근거리 센서입니다. 촉수를 이용해서 먹이를 물기 적당한 장소를 물색하는 거죠. 하지만 모기의 가장 강력한 탐지 장치는 바로 더듬입니다. 이 장거리 센서를 이용해 주위의 열을 감지하고 먹잇감인 인간이나 동물이 발산해내는 이산화탄소나 유산 등의 화학물질을 식별해냅니다. 이런 기관들 덕분에 암컷 모기는 가장 뛰어난 하늘의 피 사냥꾼 노릇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심지어 암컷 모기는 인간처럼 거대한 동물의 피도 겁없이 빨아댑니다. 암컷 모기가 흡혈을 하는 것은 순전히 자연 본능적인 것으로 생존과 번식을 위해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암컷 모기가 흡혈을 하기 전에 꼭 한 가지 해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짝짓기죠. 암컷이 날갯짓으로 수컷을 유혹하면 수컷은 암컷 밑에서 짝짓기를 합니다. 대개의 암컷 모기들은 단 한 번에 짝짓기를 합니다. 대개 몇 분이면 끝나죠. 그 짧은 순간에 암모기는 한 무더기 혹은 10무더기나 되는 알을 수정시키기 위해서 충분한 양의 정자를 저장합니다. 알을 낳고 얼마 후면 대략 2,000마리의 모기가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생식 활동이 끝나면 암컷 모기는 사냥을 시작합니다. 먹이를 찾는 포식자. 어떤 종의 암모기는 100피트 밖에 떨어져 있는 먹잇감도 쉽게 감지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가볍게 내려앉아 재빨리 먹잇감을 정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수술도구처럼 정교한 기관들이 행동을 개시합니다. 이 기관들은 주둥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전체 몸 길이의 3분의 1 크기인 이 주둥이가 바로 창과 톱, 그리고 흡혈기구가 들어있는 무기고죠.
주둥이에는 보호막으로 덮여 있습니다. 여기엔 이유가 있죠. 주둥이 안엔 4개의 작은 톱이 들어있는데 이 중 2개는 톱니처럼 생겨서 메스처럼 날카롭습니다. 모기는 신속하게 먹잇감의 혈관을 찾아서 아주 작게 절개를 한 후 조용히 피부에 구멍을 냅니다. 구멍을 뚫는 동안 주둥이 아랫부분은 뒤로 구부려집니다. 모기가 혈관벽에 구멍을 뚫을 때 타액이 가는 관을 따라 흘러들어갑니다. 머리 뒤쪽에 달린 2개의 펌프가 반복해서 수축작용을 하고 주둥이로 빨아올려진 피는 모기의 소화관으로 흘러가죠. 이렇게 놀라운 기술을 이용해서 모기가 빨아들이는 피는 기껏해야 0.01온스 정도입니다. 하지만 최대한 많은 피를 빨아들입니다. 심지어는 흡혈을 하면서 불필요한 수분을 뱉어냅니다. 그만큼 더 단백질을 흡수할 공간을 마련하려는 거죠. 모든 과정은 매우 조용하고 신속하게 진행되며 물린 자국도 아주 작아서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모기가 무언가를 빼내가기만 하는 건 아닙니다. 암컷 모기는 무언가를 남기고 갑니다. 바로 타액이죠. 서로 다른 여러 종류의 분자들이 혼합된 암모기의 타액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킵니다. 하지만 이미 그땐 모기가 떠난 후입니다. 결과는 가렵고 긁게 되죠. 가끔은 물린 뒤 몇 초 후에 바로 반응이 나타납니다. 한참 동안 모를 수도 있고요. 이 작은 상처 때문에 며칠 동안이나 괴로울 수도 있죠. 모기의 타액은 가려움을 유발하는 것 외에 다른 작용도 합니다. 모기의 타액에는 우리 인체가 외부로부터의 침입에 대해 자연스럽게 대응하지 못하게 유도하는 화학물질이 섞여 있습니다. 또 모기가 흡혈을 할 때 우리 몸의 혈관이 다치는 것을 막고 혈액의 응고를 방지해서 피가 모기의 소화관으로 원활하게 흘러가도록 하는 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 리비로 박사는 20년 동안 모기의 타액을 연구해서 침 박사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박사는 아직도 모기 타액의 정확한 화학적 성분을 규명하기 위해서 연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리비로 박사팀은 20여 종의 중요 단백질 가운데 4가지를 분리해냈습니다. 그러나 박사는 더 큰 미스터리의 중심에 한층 더 다가가고 있습니다. 타액은 흡혈을 위해서 필수적인 동시에 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에게 병이 전염되는 통로의 구실도 합니다. 모기는 병을 옮기는 해충으로 과학적으로는 흔히 병의 매개체라고 합니다. 따라서 모기가 사람을 물 때 우리의 피만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물린 사람이 전염병에 걸려 있으면 그 모기 역시 병원균을 보유하게 되는 것이죠. 모기가 처음 부화할 때는 체내에 어떠한 바이러스도 지니고 있지 않습니다. 모기 역시 전염성 질병이나 기생충에 감염된 동물 혹은 인간으로부터의 흡혈 과정에서 그 병에 감염돼 버리는 것입니다. 전염된 모기의 위를 해부했을 때 처음으로 발견할 수 있는 게 바로 말라리아 기생충입니다. 모기의 위를 1000배로 확대해보면 위벽에 기생하고 있는 오렌지색 원 모양의 기생충들이 보입니다. 검은 선으로 보이는 건 모기의 호흡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공기 튜브입니다. 말라리아 기생충은 흡수된 후 10여일 동안 모기의 위벽에 기생합니다. 10일째 되는 날 이 기생충들은 위에서 타액 분비선으로 옮겨갑니다. 대부분의 모기들은 기생충에 감염되지 않습니다. 모기 내부의 면역 체계 때문인데요. 대신 기생충은 잠복해 있다가 인간에게 침입할 기회를 노리게 됩니다. 어떻게 바이러스가 모기에게서 나와서 인간에게로 옮아가는 걸까요? 먼저 모기의 소화관에 기생하던 바이러스가 타액 분비선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나서 모기가 사람의 피를 빨기 시작하면 심지어 모기가 내려앉아 피를 빨기도 전에 바이러스는 우리 몸속으로 침투하는 것입니다. 말라리아, 뇌염, 황열병, 그리고 댕구열 같은 질병이 있어서 모기가 중간 숙주 역할을 합니다. 에이즈나 그 밖의 다른 전염병들은 모기를 매개로 해서 전염되는 병이 아닙니다. 에이즈 바이러스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 전염되죠. 가장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가는 병이 말라리아입니다. 말라리아의 치사율은 생각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그리고 모기로 인해 전염되죠. 아주 오래된 얘기입니다.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말라리아로 인해 고통을 받았는데 당시 이 병은 습지와 관계가 있었습니다. 수세기 동안 말라리아는 유럽 대륙 전역을 휩쓸었으며 심지어 북쪽의 스웨덴까지 퍼졌습니다. 아노펠레스 모기에 의해 전염된 말라리아는 흡사 연쇄 살인범 같았죠.
이 열대성 기생충을 완전히 박멸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인명피해도 엄청났죠. 현재 말라리아 감염자의 90%는 아프리카에 살고 있고 매년 5억 명에 달하는 급성 말라리아 환자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극심한 한기와 계속되는 고열, 이런 것들이 말라리아의 증상입니다. 케냐의 미 생물학자인 프레드 오들 박사는 말라리아의 무서움에 대해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오들 박사 자신이 6차례나 이 병에 걸렸었죠. 처음엔 몸에서 열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다시 땀을 많이 흘리게 되고 그 다음에는 다시 체온이 내려갑니다. 그렇게 되면 관절이 아주 약해지면서 그러면서 위 같은 부위에 통증이 오기 시작하죠. 구토나 두통, 최악의 경우에는 환각 증상도 일어납니다. 그 정도가 되면 이러다 죽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죠. 해마다 주로 열대지방에서 말라리아로 인해 사망하는 사람들은 200만 명이 넘습니다. 대부분의 희생자들은 아이들이죠. 말라리아를 이길 만큼 면역 체계가 강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보건 전문가들은 말라리아의 전염이 점점 심해지는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병이 수그러들기는커녕 모기도 줄어들 기미가 안 보입니다. 날마다 수많은 모기들이 태어납니다. 점점 더 많은 약탈자들이 피를 찾아 나서게 되죠. 모기는 우리가 지구상에서 볼 수 있는 가장 해로운 벌레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6, 7일 전만 해도 모기 한 마리, 아니 애벌레 한 마리 없었습니다. 그런데 비가 오고 나서 갑자기 문자 그대로 수십억 마리의 모기가 생겨났습니다. 모기의 생애에는 다 같은 방식으로 시작됩니다. 피를 빨고 나면 암컷의 난자가 자라기 시작하죠. 암컷의 위가 흰색으로 변하면 알을 낳을 때가 된 겁니다. 암컷이 그 알을 낳으면 짝짓기한 수컷의 정자에 의해서 알들이 수정됩니다. 암컷은 한 번에 30에서 500개의 알을 낳습니다. 수많은 모기들이 새로 태어나는 거죠. 여기 보시는 이 저속 촬영 화면은 실제로는 1시간쯤 걸리는 과정인데요. 알의 바깥면이 단단해지고 어두워지죠. 다음번에 비가 오면 변이가 일어납니다. 물에 잠기게 되면 화학 반응이 일어나 알들이 모두 부화해서 껍질을 벗고 나오려고 애쓰는 모기 유충이 됩니다. 애벌레들은 본능적으로 수면으로 헤엄쳐 갑니다. 이들은 스노클처럼 생긴 관을 이용해 호흡을 하며 알에 달린 입으로 미세한 크기의 양분을 흡수합니다. 많은 모기들에게 이때가 생애 중 가장 긴 시간으로 며칠에서 때론 몇 달 동안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곧 변이가 시작됩니다. 새로운 형태는 번데기라 불리는데 유충의 껍질을 벗어버리고 2개의 작은 호흡관이 머리에서부터 나오게 됩니다. 낡은 껍질은 떨어져 나가고 번데기는 호흡을 위해 수면으로 올라옵니다. 번데기는 2, 3일 동안 움직이지 않는 듯 보입니다. 먹지도 않고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그 내부에서는 모든 에너지를 다해서 전혀 다른 조직으로 변화해 가고 있는 것이죠. 날개와 다리, 그리고 새로 발달한 기관이 달린 성체로 변해가는 겁니다. 이제 수면으로 머리를 지켜둡니다. 번데기 껍질을 벗어버립니다. 약 10분 후면 물속 생활을 완전히 청산하고 물 위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불안전하긴 하지만 모양이 잡힌 모기로 말이죠. 나오자마자 모기는 물 위를 걷습니다. 모기는 너무 가벼워서 가라앉지 않습니다. 1시간 후면 색깔이 검게 변하고 몸이 마르며 날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 사냥감을 찾아서 말이죠.
알에서 성체까지의 이런 변이 과정은 평균 10일에 한 번씩 반복됩니다. 1년이면 50세대의 모기가 탄생하는 셈입니다. 이렇게 번식력이 왕성하니 인간이 모기를 통제할 수 없는 게 당연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인간과 모기와의 전쟁에서는 양측이 모두 승리와 패배를 경험했습니다. 때론 싸움에 실제 군사 무기가 동원되기도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유명한 모기의 승리로 1800년대 말엽 파나마 운하 건설 당시에 황열병 발병을 들 수 있습니다. 공사는 1881년부터 시작됐습니다. 공사가 시작되자마자 황열병이 인부들을 덮쳤습니다. 8년에 걸쳐 수많은 인부들의 목숨을 앗아간 이 전염병으로 인해 프랑스는 운하 건설 계획을 취소했습니다. 2만 명 이상의 생명을 앗아간 질병에 항복하는 것입니다. 10년 후 미국인들이 이 공사를 넘겨받았을 때도 역시 이 질병의 위협에 직면했습니다. 하지만 19세기 말엽에 일련의 과학자들이 획기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황열병을 전염시키는 것은 다름 아닌 인부들의 숙소 근처 고인물에 서식하는 모기들이란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중 한 명이 윌리엄 골가스 소령이었습니다. 골가스 소령은 모기 서식지를 없앰으로써 파나마에서 황열병의 전염을 막기 위한 미국의 노력을 주도했습니다. 골가스 소령과 동료들은 도랑과 컨테이너의 물을 모두 뺐습니다. 더 이상 병은 전염되지 않았고 운하 공사는 진척되어 마침내 1914년 운하가 완공됐습니다. 골가스 소령의 노력에 힘입어 황열병을 옮기는 모기와의 싸움에선 승리했지만 싸워야 할 다른 모기들과 질병은 아직도 많았고 이에 따른 전략도 필요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기간 중에 아시아와 남태평양에서 군인들은 적의 총탄보다도 수천 명의 목숨을 앗아간 말라리아를 더 큰 위험으로 여겼습니다. 훈련용 비디오에서 또한 군인들에게 이 보이지 않는 적의 위험성을 강조했습니다. 모기는 또 다른 종류의 폭격기였습니다. 많은 군인들이 모기로부터의 위협에 시달리며 미군은 모기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모기에 대한 광범위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다이에틸 톨라마이드의 약자인 디트라는 이름의 살충제를 개발했습니다. 디트는 모기를 물리치기 위한 개인 휴대용 약품이었습니다. 2차 대전이 끝나자마자 미군은 디트를 상업적으로 판매했습니다. 1950년대 이후 살충제 판매는 인기 있는 사업으로 부상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모기에 물릴 걱정은 그만하십시오. 직접 보여드리죠. 이 사람은 굶주린 모기들이 날아다니고 있는 박스에 자신의 팔을 넣고 있습니다. 모기들이 정신없이 팔로 몰려드는 것을 확인하셨죠? 자, 이제 똑같은 팔에 살충제를 뿌려볼까요? 자, 보시죠. 살충제의 뛰어난 효과를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십시오. 물지도 않거니와 팔에 얼씬거리지도 않죠? 오늘날에도 세계 각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기를 퇴치하기 위해 수백만 달러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변함없이 워싱턴에 위치한 월터 리드 군사연구소에는 많은 연구원들이 모기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디트는 아직도 인간에게 최상의 약품입니다. 그러나 과학자들은 일부 말라리아 모기가 이 약으로도 퇴치되지 않는 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좀 더 효능이 좋고 오래 지속되는 살충제 개발을 위한 연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실험에는 사람의 피가 사용됩니다. 각각의 혈액 샘플에 실험 중인 서로 다른 성분의 화학물을 혼합합니다. 그것을 암컷 모기가 빨게합니다. 살충제는 모기가 갖고 있는 화학물질 감지기관을 교란하거나 방해하는 작용을 해서 모기들이 혈액의 위치를 알아내지 못하게 만듭니다. 연구원들은 어떤 화학물이 가장 효과가 있는지를 관찰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 그 화학물질이 성공적인지 아니면 실패인지 결정됩니다. 실험의 마지막 단계는 인간에게 행해집니다. 이 연구소에서 살충제 책임을 맡고 있는 무스타파 데본 소령은 디트를 사용한 실험 과정을 직접 보여줍니다.
이것은 현재 실험에서 사용하는 일반적인 군용 살충제입니다. 디트 성분이 30% 혼합된 화학물질이죠. 한쪽 팔에는 살충제를 발랐고 다른 쪽은 바르지 않았습니다. 피에 굶주린 암컷 모기들이 가득 찬 작은 상자를 소령의 팔에 매답니다. 상자의 문이 열리면 그때부터 모기들의 식사가 시작됩니다. 점심이죠. 하지만 살충제를 바른 팔은 물지 않는군요. 모기는 지금 살충제의 자극을 피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살충제에서 나오는 전기로부터 달아나려고 하는 노력이죠. 이 세장같이 생긴 작은 상자를 보면 이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살충제를 바른 팔에는 기껏해야 두세 마리의 모기가 무는 게 보입니다. 그런데 반대쪽은 15마리 정도가 있군요. 이 모기들은 지금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알을 낳기 위해 필요한 피를 빨고 있기 때문이죠. 오후에 한가로이 습석을 거닐 때면 디트가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디트가 모기로 인한 질병에 대한 장기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현재까지 발견된 여러 방법들에도 불구하고 또 모기에 대한 이해나 방제 프로그램이 많이 나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모기로 인한 질병은 전 세계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브라질에서 부룬디 그리고 인도에 이르기까지 세계 100여 개의 나라에서 병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말라리아와 싸우고 있는 과학자들이 특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분자 생물학자 켄 베르닉 박사는 병의 확산에 대한 도표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말라리아의 감염이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상태죠. 한때 해충인 모기를 막아내는데 지대한 효과가 있었던 살충제는 이제 더 이상 소용이 없게 돼버렸습니다. 모기가 내성을 갖게 됐죠. 한때 사람들의 치료에 효과가 있었던 약들도 더 이상은 소용이 없습니다. 최근에 동남아 지역에서는 지금까지 인간이 개발한 어떤 약품에도 내성을 지니고 있는 기생충이 발견됐습니다. 말라리아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이 없는 상황에서 세계보건기구는 향후 몇 년 동안 전 세계적인 말라리아 감염률이 15%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베르닉 박사와 그의 동료들은 뉴욕대 의과대학에서 이 무서운 적과 싸우는 한 방법으로 방사능 실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공중보건의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수단이 마땅치 않습니다. 그러므로 지난 10여 년 동안의 분자 생물학과 세포 생물학의 발달에 힘입어 이제 말라리아와의 싸움에 분자를 이용하는 방법이 새롭게 등장했습니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베르닉 박사는 모기의 DNA를 변형시킬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베르닉 박사의 시도는 보다 진화된 모기를 만들어내려는 것입니다. 유전적으로 변형된 곤충, 즉 인간에게 말라리아를 전염시키기 전에 스스로 말라리아 병균을 고사시키는 그런 모기 말이죠. 소위 유전자 변형 모기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브래드 오돌 박사도 모기 유전자를 추출해내기 위한 작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병원균의 이동 경로를 차단하거나 아니면 아예 균을 죽이는 데 있어서 효과가 있다고 믿어지는 유전자를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유전자 변형 모기에 이식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이 실험이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들은 이미 자연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흥미를 갖고 있는 대상은 감염되지 않은 모기입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작업은 말라리아 병원균의 발달을 막을 수 있는 모기 내부의 유전적 특질을 밝혀내는 것이며 나아가 말라리아의 감염을 막는 유전자가 정확히 어떤 것인지 찾아내는 것입니다. 내성을 갖고 있는 모기에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화면의 검은 점은 모기의 소화관에 있는 죽은 기생충입니다. 이 경우 모기 내부의 면역체계의 작용으로 일종의 화학막이 기생충을 감싸 질식시키고 결국 죽게 만듭니다. 또 다른 경우 병원균은 말 그대로 녹아버립니다. 모기의 소화관은 다시 건강한 상태로 돌아옵니다. 이런 모기들 내부에서 병원균에 대한 저항을 일으키는 유전자를 찾아서 다른 모기들에게도 주입하는 것이 과학자들의 목표입니다. 저는 어떻게 모기가 이미 세포 안에 기생하고 있는 병원균을 찾아내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 유전자가 병원균을 죽이는 유전적 특성을 띠게 되는지를 규명하고자 합니다. 모기는 2만여 개의 유전자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말라리아에 대한 내성을 갖고 있는 유전자를 찾아내는 것은 모래사장에서 바늘 찾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유전자를 찾더라도 과학자들은 유전자 변형 모기를 배양해야 하는 또 다른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말라리아균을 가진 모기가 사라질 때까지 유전적 특질을 계속해서 다음 세대에 물려줄 수 있는 모기 말입니다. 과학자들이 완벽한 유전자 변형 모기를 배양하기까지는 아직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많은 과학자들이 이 작은 벌레가 일으키는 재앙을 직접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모기는 아주 보잘것없어 보이는 벌레입니다. 자신의 생존을 보장받기 위해서 인간의 생존을 위협합니다. 지금까지 인간의 공격을 이겨온 모기는 정말 가공할 만한 적수입니다. 과거의 경험으로 미뤄본다면 모기와의 전쟁은 결코 우리가 진정으로 승리할 수 없는 싸움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동시에 결코 패해서는 안 되는 싸움이기도 합니다.